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 경우에 있어서 내용을 독해를 하시다 보면 중간에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부분들 그러세요. 그런 실수를 줄이고 정답을 짧은 시간 안에 바로 맞출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원래 고3들만 알려주는 내용이지만 여러분들 이 방법 숙지하셔서 고득점 얻으시길 바래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셨죠?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단락 읽고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10초 드립니다. (20번)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바로 필자가 주장하는 바죠. 이게 질문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필자가 뭐냐고? 글 쓴 사람. 글 쓴 사람이 주장하는 바가 뭐냐? 이 글을 글 쓴 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뭐냐? 뭐에 중점을 둬서 이 글을 썼냐? 그러니까 뭘 전달하고 싶으냐? 이 얘기인 거예요. 주장하는 바가 뭐야? 전달하고 싶은 바.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어떤 거를 이해하고 했으면 하기를 바라는 내용. 이거를 필자가 주장하는 바라고 얘기를 하지. 근데 20번 같은 경우 여러분 딱 보는 순간 야 이거 꿀이다. 이거 답 금방 맞출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자, 왜 그러냐면 보기를 보면 한글이야. 오호호. 왜 꿀이라고 생각하는지 알겠지. 한글이다 보면 여러분들은 답을 굉장히 금방 고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지. 왜냐면 일단 영어잖아. 영어로 위에 지문이 있기 때문에 지문 내용에 대한 걸 또 여러분들이 주구장창 쭉 또 읽어. 그럼 내용 다 까먹어. 뭐였지? 보기가 뭐였지? 그래서 이거를 반복을 한 몇 번씩을 해. 그러니까 문제를 한 번 딱 보고 나서도 금방 답을 고르는 게 아니라 반복을 몇 번 하고선 답을 고르니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20번은 보기부터 확인을 해야 돼요. 첫 번째, 보기를 확인한다. 그렇죠. 보기 확인. 보기 확인을 하는데 보기 확인할 때 키포인트가 있어. 각 그 보기에서 중요한 명사에만 체크를 하세요. 1번 중요한 이메일, 출력, 보관. 자, 이메일을 출력 보관을 하래. 그 다음에 2번은 글을 쓸 때 글 개요 작성. 개요는 전체적으로 글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쓰는 걸 개요라고 해요. 작성부터 시작해야 된다. 개요 작성. 자, 개요 작성 시작까지. 그 다음에 3번은 이메일 또 나왔어. 전송, 검토 이렇게 돼 있어. 이메일 전송, 검토. 4번은 업무, 컴퓨터, 기능 알아야 된다는 얘기고. 업무, 내용, 이메일보다 직접 전달. 자, 업무 했을 때는 직접 전달이 핵심이래. 자, 그러면 여기서 딱 보는 순간 근데 문제가 생겼어. 이거를 1번부터 5번까지 머릿속에 다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지만 기억이 잘 안 돼. 그러면 선택을 해야 돼. 일단 앞에 두 개만. 왜 2번을 빼놓냐고? 자, 봐. 여기 1번도 이메일 출력 보관이고 3번도 이메일 전송 전 검토야. 같은 내용이거든? 근데 2번은 글, 개요 작성부터 시작. 완전히 내용이 달라. 그지? 그 다음에 두 개는 내용이 같은데 하나가 달라. 그럼 얘는 답이 아니지. 둘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 완전히 다른 답이 얘가 답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 수능이잖아. 모의고사지. 미안. 모의고사니까 여러분들한테 너무 이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혹시 모르지. 답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건 그냥 선생님 생각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선생님은 이렇게 답이 안 될 것 같은 건 일단 엑셀을 해놔. 근데 다 했는데도 도저히 답을 못 찾겠다. 그러면 엑셀한 게 답이 될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거 이메일 출력 보관 또는 이메일 전송 전 검토. 출력 보관이냐 아니면 전송 전 검토냐. 이 필자가 주장하는 바가 이 두 개 중에 하나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20번에서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첫 번째 단락하고 마지막 단락이 굉장히 중요해. 20번은 뭐다? 첫, 마지막.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첫째하고 마지막 단락이 중요하다. 자, 그럼 한번 지워가면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알죠? 이제 요번 벌써 세 번째 문제잖아요. 항상 질문을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돼. 필자가 주장하는 바가 뭐냐? 20번 같은 경우는 보기의 내용도 머릿속에 집어넣고 지문을 보시는데 필요 없는 건 지우면서 본다. 그러나 20번은 첫 번째와 마지막 같은 경우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시라는 거예요. 가운데 외려 잘 모르겠는 말로 막 꽉 채우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이렇게 되고 저런 경우 저렇게 돼서 이런 경우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더 좋을 수 있어. 막 그러면서 여러분들 헷갈리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생각하면서 봅시다. At a publishing house. 처음부터 잘 모르는 말이야. 근데 지우지 말라고 그랬잖아.
첫 번째 달라고. At a publishing house and a newspaper. 일단 아는 단어 나왔어. 뉴스페이퍼. 신문이지. 신문. 자, 선생님이 그랬잖아. and로 연결이 될 때는 두 개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서 해석을 해도 돼요. 그럼 앞에 모른다 그러면 얘 버려. 그러면 뉴스페이퍼 나오지. at a newspaper에서 네가 여기서 이제 끊어줘야지 한번. 네가 배운대. 더 following. 다음에 따라온 것들을 배울 수 있대. 조금 느낌이 오지. 다음에 따라오는 거를 너가 뉴스 회사에서 배울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It's not a mistake. 그거는 실수가 아니래. 만약에 그것이 doesn't end up in print. 프린트로 마무리되지 않으면 그건 실수가 아니야 라고 얘기 있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 근데 여기까지가 실은 딱 여기 문장 왔어. 그러면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 그럼 프린트 하지 말라는 얘기네. 그렇지. 프린트를 하지 말래. 프린트를 하지 않으면 실수가 아니래. 그러면 마지막 문장이 벗이잖아. 왜 선생님이 항상 얘기할 때 벗으로 문장이 있는 거는 항상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But before you hit the send key. 네가 보내는 키, 샌드 키가 그거잖아요. 전송. 이 전송 버튼을 누르지 전에 make sure, 확신을 하래. 뭘? You read, 너는 읽으래. 너의 document, 너의 문서를 carefully, 조심스럽게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금 보면 답이 하는 거를 지금 1번은 보기 여기서 보면은 보기 1번은 맨 첫 번째 단락이고 보기 3번은 맨 마지막 단락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럼 답이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답이 둘 중에 하나인데 뭘로 확인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 그러면 문장을 한번 지우면서 봅시다. 왜냐면 두 개 중에 하나야. 우리가 벌써 답이 뭔지 확률을 50%로 확 줄였어. 높였지. 줄인 게 아니라. 자, 여기서 보면 It's the same for email. 자, 그거는 이메일을 쓰는 것과 같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Nothing bad can happen. 아무것도 나쁜 일은 벌어지지 않아. 만약에 네가 hit the send key. send key를 누르지 않는다면. 자, 여기서 It's the same for email이라고 얘기 나오고 이메일 얘기가 벌써 두 번이 나왔어. 그러면 근데 여기서 얘기 나오는데 이건 send key야. 이메일 안에서 보내는 거고 이거는 앞에서는 이제 프린트. 이거는 실은 첫 번째 단락 문장은 여러분들 함정에 빠지게 하려고 실은 미끼야. 미끼 문장인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 문장은 마치 그럴듯하게 뭔가 얘기를 해.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다 1번이라고 답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딱 보자마자 첫 문장이가 첫 번째 보기니까 답이 이게 나올 확률이 되게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1번에서 얼른 표시를 하고 틀린다 이거지. 두 번째 조금만.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을 보기는 하되 첫 번째 문장에서 뭔가 의심스러운 상황이 든다. 마지막 문장 두 번째 보잖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다음에 연결된 문장 보니까 이메일 관련한 게 있어. 그리고 이게 nothing bad can happen if you hit the send key. 이게 두 번째 문장인데 이제 세 번째까지 우리가 와 있잖아. send key를 누르지 않으면 나쁜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이게 가장 결정적인 거야. 여기가. 왜? 이메일 전송하기 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된다라는 말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까지 보고선 느낌이 이거 같아. 그럼 3번 체크.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좀 더 봐요. 오케이, 좋아. What you've written can have misspellings. 자, 네가 글자를 잘못 썼거나 막 이렇게 계속 나열하고 있잖아. 이제 이런 거 나열하는 거는 다 지워도 돼. 어차피 네가 잘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But it doesn't matter. 문제가 없대. 이게 뭐냐면 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만약에 네가 샌드키를 누르지 않으면 그거는 doesn't matter. 문제가 되지를 않아. 샌드키 누르는 거는 문제가 되지를 않는데. If you haven't sent it. 만약에 네가 그걸 보내지 않으면. 자, if라는 말이 자꾸 나와. 근데 if는 뭐냐면 앞에 전제를 딱 준 거야. 너 하지 마. 근데 너 만약 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이 뒤에 있는 일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뭐야. 너 하지 마. 라고 먼저 전제 깔아준 게 중요하지. 그게 바로 이거야. Nothing bad can happen if you haven't hit the send key. send key 보내지 않으면 나쁜 일 안 벌어져. 그리고 it's the same for email 얘기 나오는 거야. You still have time to fix it. 너는 그걸 고칠 시간이 있어. 두 번째 중요한 문장이 나왔어. 첫 번째 아까 얘기 나왔던 거 있잖아. Nothing bad can happen if you haven't hit the send key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you still have time to fix it. 고치래. 그러면 답이 두 번째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봐. 앞에 얘기 우리가 보고선 긴가민가 해서 1번 할까 3번 할까 고민했는데 what하고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거는 다 지우라고 그랬잖아. 지워. 얘도 뭐 필요 없어. If you haven't send it 이것도 뭔 말인지 모르면 이것도 지워도 돼. 근데 핵심적인 말이 딱 나오잖아. 자 이제 답이야 다. 자 헷갈리지 말고 이제 확실하게 정해. 하고선 마지막 문장을 보면 답이 정확하게 3번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답 고르는 건지 아시겠죠? 방법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답은 그래서 3번이 돼요. 필요 없는 내용 지우고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5초 정도 시간 드렸는데 중복되는 내용이었다고 해도 훨씬 수월하게 내용이 읽혀지시죠? 그리고 머릿속에 더 오래 기억이 되실 거예요. 오늘 가르쳐드린 방법 다른 회차의 20번 문항에도 응용해서 풀어보세요. 꼭이요. 이 노하우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서 꼭 고득점 얻으시길 바래요. 화이팅입니다.